내가 23년 전에 교직을 내려놓고 상담 공부를 시작한 건 순전히 너 때문이었어. 그때 정말 문제야 소리 듣기 딱 좋은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가기 싫어서 실제로 안 가기도 했고요. 선생님이랑 사이도 안 좋았죠. 필기부는 다 잃어버리고 숙제는 엉뚱하게 해가고 그때 내 아이가 왜 이럴까? 그래서 책이랑 논문을 직접 뒤져가며 공부하셨다 했잖아요. 인지학습이라는 세상을 알게 되었지. 덕분에 내가 깨달은 건 너는 틀린 게 아니라 뇌의 발달의 특성과 속도가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달랐다는 거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아이의 강점과 장점을 활용하면 결국은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야. 호당 엄마. 안녕하세요. 당당히 여러분, 허당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호당쌤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아들하고 마주보고 앉으니까 괜히 감회가 좀 새롭네. 사실 우리가 한국인지학습교육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만나오고 있잖아. 근데 가끔 물어보셔. 어떻게 모자가 이런 일을 같이 하세요? 라고. 맞아요. 사실 한국인지학습교육연구소라는 이름이 좀 딱딱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우리 가족들의 눈물겨운 생존기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 오늘은 우리 연구소의 정체성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네, 우리 상담실의 공식 명칭은 한국인지학습교육연구소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내가 23년 전에 교직을 내려놓고 상담 공부를 시작한 건 순전히 너 때문이었어. 너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참 쉽지가 않았어.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때 정말 문제야 소리 듣기 딱 좋은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가기 싫어서 실제로 안 가기도 했고요. 선생님이랑 사이도 안 좋았죠. 제일 속상한 건 이거였어. 준비물을 챙겨주고 싶어도 너가 아림장 적어오는 걸 아예 못하다 보니까 엄마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지. 필기부는 다 잃어버리고 숙제는 엉뚱하게 해가고 정보 처리하는 순서가 뒤섞여가지고 늘 하나씩 빼먹고 그랬지. 맞아요. 뭐 문제 풀 때도 발문에서 3가지를 물어보면 꼭 2가지만 답하거나 하나를 이렇게 좀 흘려버렸던 거 기억이 나요. 그리고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하게 숙제를 해가기도 하고 순차성이 늦게 발달해서 정보를 차례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건너뛰는 수도 많았지. 그때 엄마 마음은 딱 하나였어. 내 아이가 왜 이럴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데 23년 전엔 지금처럼 정보가 없었던 시대였잖아. 유튜브라는 것도 없었고 뇌와 학습에 대한 연구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거든. 심지어는 진단을 받아도 약에 대한 불안이 막연히 높았던 때지. 그래서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막막하고. 그래서 책이랑 논문을 직접 뒤져가며 공부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은 은사님이신 박병관 교수님을 만나서 인지학습이라는 세상을 알게 되었지. 그분은 뇌를 연구하셨고 심리 검사를 개발하시고 학습 클리닉 교육을 하시는 분이었어. 덕분에 내가 깨달은 건 너는 틀린 게 아니라 뇌의 발달의 특성과 속도가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달랐다는 거지. 그때도 이론은 있었지만 실제로 지능개발 부분은 몇 가지로 많지는 않았지. 그래서 박병관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직접 찾아가게 된 거지. 인지학습은 인지적 기능 및 능력 향상을 위해 치료 개념으로 보통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발달장애나 학습장애 그리고 ADHD 아동에게 적용하는 거지. 그런데 너를 보면서 느낀 건 이건 단순히 지능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야. 너 같은 경우는 일반 아동과 다른 지능의 발달의 모습을 가졌었고 우리 연구소에 찾아오는 아이들 중에는 심지어는 꽤 우수한 아이인데도 학교 현장에서 어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하잖아. 아이들을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장점과 강점이 많이 있는데 발달의 속도의 다름으로 인해 큰 약점을 가진 것처럼 나타나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게 저만의 이야기,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어떤 아이는 꽤나 총명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수한 과목의 결손으로 인해 힘들어하잖아. 네, 그 학생은 노트 정리도 참 잘하고 말을 하면 금방 잘 알아듣고 일상에서의 모습도 되게 총명하다고 딱 느껴지는데 안타깝게도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것과 관심 없는 것의 차이가 커서 특히 해당 과목에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래, ADHD 아이는 자기가 관심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하이퍼 포커싱이 되지만 어떤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심지어는 아예 그걸 해야겠다는 생각도 가지지 않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는 개별화 컨설팅을 통해 학습 특성을 파악해 루틴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수학 결손이 심하다. 그럼 수학 결손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제가 개발한 자체 연산 교재를 사용해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렇지. 그런데 그거는 현재 교육 과정이 이런 어려움 있는 아이들에게
한 몫을 더하기도 해. 현재 공교육 과정에서는 나선형 구조를 갖고 수학 목차가 학년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 거지. 초등학교에서 분수라는 개념이 최초로 등장하는 게 3학년 1학기인데 실제로 분수의 덧셈을 배우는 건 4학년 2학기라서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면 분수라는 개념이 어느새 희미해지고 전체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학습 결손을 유발하기도 하는 거지. 맞아요. 물론 그 중간에도 분수에 대해 배우긴 하지만 연속성이 다소 떨어지는 교육 과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개념에 대해 설명해주고 연산 연습을 시켜서 결손을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회성이나 문해력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이 아이도 총명하지만 사회성의 어려움을 겪고 화용 언어의 사용이 잘 안 되는 아이도 있잖아. 네, 그 학생은 수학적 감각은 참 뛰어난데 화용 언어뿐만 아니라 충동성이 결부되어서 이제 문해력에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런 경우에는 잘하는 것을 자원으로 삼아서 어려운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저희가 홈스쿨링 하던 아이들도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 홈스쿨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다시 공교육으로 돌아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도 진행하고 부모 교육을 통해 가정 내에서도 자녀를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지. 그렇죠. 저는 그 안에서 학습적으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상담에서 늘 느끼는 게 있어.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아이의 강점과 장점을 활용하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은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야. 네, 가끔 내담자분들이 우리 애가 딱 선생님 어릴 때 같아요 라고 하시면 묘한 기분이 들어요. 제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회에서의 역할도 잘하고 있고 심지어는 일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도 반드시 자기만의 길을 찾을 거라는 확신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가 대단한 비법을 전수하기보다는 진심을 다하는 조력자일 뿐이야. 지금 이 가족이 얼마나 아플까? 우리가 어떤 틈을 메워줄 수 있을까를 매일같이 고민하는 거지. 맞아요. 결국 해결의 열쇠는 노력하는 아이 자신과 그것을 묵묵히 도와주고 기다려주시는 부모님께 있더라고요. 그래, 요리로 치면 부모님과 아이는 메인 재료고 우리는 맛을 돋우는 양념이나 MSG 정도 아닐까? 그렇죠. 정말 좋은 결과를 내는 가정들을 보면 우리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처절하게 노력을 해오셨고 우리를 만난 뒤에도 꾸준히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지. 그리고 지금 또 너가 화요일 저녁마다 독서 지도 방법을 줌으로 어머님들에게 강의해드리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정말 제가 하나를 강의해드리면 열을 노력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 실제 어머님과 자녀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공유도 해주셔서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있지. 지금 이 영상을 보면 우리 애만 왜 이럴까 자책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꼭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라고요. 아이는 지금 자기만의 속도로 자라는 중이에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막막했던 그 길을 걸어본 저희가 이제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여러분을 응원합니다.